흥미롭게도 플라톤의 대화편에 나오는 소크라테스가 여러 번 그 책에 대한 불신을 표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플라톤의 그 이야기, 그러니까 플라톤에 나오는 책에 소크라테스가 책을 통해서는 배움을 얻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것을 2500년 후에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것은 플라톤이 그 얘기를 책에다가 적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대화편이라는 양식이 바로 이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 묘안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제 경건이 뭐냐라는 질문을 이제 소크라테스가 던져요. 그러면 이제 그 상대방은 아주 자신감 있게 경건은 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이제 그 대답에 대해서 논박을 하면서 이건 이렇게 하니까 그거는 좀 경건이 아니지 않겠냐라는 질문을 던지면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라고 이제 대답을 하죠. 한참 이렇게 논박이 되다 보면 끝에 가선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그 경건이 뭔지 안다라는 자신감을 가졌던 상대방이 제시했던 대답이 전부 다 실패하는 것으로 판명이 나고 그걸로 끝납니다. 경건이 무엇인지 혹은 용기가 무엇인지 혹은 절제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겠다라는 착각, 그런 착각의 여지 자체를 주지 않는 겁니다. 플라톤은 도대체가 배울 수 있는 거는 철학이란 게 아니라 철학함밖에 없다. 이런 것을 그 대화편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사고하기 혹은 철학함을 독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라라는 그런 어떤 초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초기 대화편들은 보통 논박하기만 하고 적극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파이돈이나 국가 같은 것이 전부 다 이제 중기 대화편이라고 본다면 추정컨대 플라톤이 이렇게 그냥 논박만 하고 다니는 것, 그냥 스스로 사고하라고 그냥 던져놓는 것이 약간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라는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돈 같은 데 보면 영혼불사 증명이 소위 바로 이데아론이거든요.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은 바로 아름다움 자체에 참여해서 아름답다. 그런 주장들조차도 보편타당한 진리라고 그냥 받아들이지 마세요. 너네 독자 여러분이 직접 한번 따져보세요라는 그런 단서 조항들을 계속 다는 겁니다. 플라톤의 철학적 여정 그 전체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관심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플라톤이 그 소크라테스가 계속 던지는 질문들은 경건이란 무엇인가? 용기란 무엇인가? 절제 혹은 분별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식의 어떤 질문들을 던지는 거고요. 그것은 경건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내가 경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싸우다가 죽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도망쳤다가 후위를 도모하는 게 맞는 건지 용기가 뭔지 알아야지 진정으로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용기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거라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이것을 기억할 때 플라톤의 그 초기 대화편들에서 왜 그토록 덕의 단일성 문제가 그 중요한 문제로 대두됐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덕의 단일성 문제라는 건 용기하고 경건하고 정의하고 절제군 분별, 지혜 이런 게 다 똑같아. 이 덕들이 따로 논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리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경건을 따르자니 정의가 울고 정의를 따르자니 경건이 운다. 혹시 이런 상황이 닥치게 된다면 경건을 따라서 부정의한 삶을 살거나 아니면 정의를 따라서 불경스러운 삶을 살거나 어떤 경우로 가든 결국엔 악덕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가치 딜레마 문제에 대한 플라톤의 대답은 두 가지 입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런 가치 딜레마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정답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려운 상황일수록 답을 알기는 너무나도 어렵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려운 상황에 답을 아는 사람은 사실 한 명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얘기가 정답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아마 연결되는 걸 거예요. 정의가 뭐다, 경건이 뭐다, 용기가 뭐다라는 그런 생각들, 가치 개념들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는 다 틀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진실을 말하고 갚을 것을 갚는 것이 정의로운 거다라고 사람들 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 정의로운 것일 수 있고 갚을 것을 갚지 않는 것이 정의로운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아버지를 감옥에 보내드려야지 되는 것이 맞다면, 그것이 정답이라면 그때는 아버지를 감옥에 보내드리는 것이 아버지한테 불효하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차원에서 더 진정한 의미에서 효도를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 맥락들을 모두 다 초월한 어떤 맥락 독립적이고 맥락 초월적이고 고정불변한 어떤 가치 기준이 있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모든 상황에 정답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이데아, 플라톤이 얘기하는 이데아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뭐냐면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에 대한 알미 바로 덕의 단일성, 그게 바로 덕이라는 겁니다.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그 좋은 나라 안에 좋음이 구현되면, 플라톤이 생각하는 좋음이란 건 언제나 질서와 조화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는 질서와 조화가 있을 거고요. 적어도 좋은 나라에서는 덕을 갖춘 사람들끼리 갈등하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흥미롭게도 국가에 보면 그 통치자 그 조음의 이데아에 대해서 배워야, 그러니까 알기 위한 철학자 통치 교육 프로그램이 나오는데요. 남녀 모두 10대 후반에 한 2, 3년은 군대를 갔다 오고요. 20세가 되면 수학을 10년 동안 합니다. 30살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변증수를 배웁니다. 35살 되면 동굴 속으로 내려보내서 15년 동안 실무 행정을 담당합니다. 50살이 되면 조음의 이데아를 보라 그러고요. 조음의 이데아를 보게 되면 비로소 그때 이제 돌아가면서 통치를 하게 되는 그런 어떤 통치 교육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10년 동안 수학 공부한다라는 거. 자, 그런데 오늘날에도 보면 그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1 더하기 1은 꼭 2가 아닐 수도 있다. 알코올 한 컵하고 물 한 컵 섞으면은 뭐 2컵이 안 된다라거나, 또 두 사람이 모이면 한 사람이 각자 하는 일보다 더 2배 이상의 그 일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플라톤이라면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그 가치 딜레마 상황에서 얘기했던 것하고 비슷할 겁니다. 1 더하기 1이라는 것은 바로 맥락 초월적이고 고정 불변의 기준이라는 거죠.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것은 맥락 초월적이고 이건 어떤 고정 불변의 어떤 기준이다라는 거 제가 들으면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자, 수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눈을 이 지상의 세계로부터 이데아의 세계로 영혼의 눈을 돌리는데 도움을 주는 거다라는 게 이제 플라톤의 주장이고, 그러니까 수학을 배워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수학이라는 것은 그리스어 마티에마타라는 말에서 온 거고요. 배울 거리라는 뜻입니다. 산술, 기하, 천문학, 화음학 이런 종류의 배울 거리야. 이런 걸 배워야 돼라고 플라톤이 얘기했던 거예요. 자, 티마이오스는 고대부터 플라톤의 자연학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티마이오스를 읽어보면 우주 창조 신화가 등장을 하고요. 그 창조 신화에 보면 어떤 동일함의 원과 다름의 원, 뭐 이런 어떤 굉장히 심오한 어떤 형이상학적인 냄새가 빡 나는 그런 어떤 얘기들이 앞에 쭉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티마이오스 설명의 뒷부분에 보면 뭐 물의 종류가 뭐뭐가 있고 흙의 종류가 뭐뭐가 있고 뭐 우리 감각이 뭐 어떤 얘기가 나와 있고 인체를 구성할 때 어떤 얘기고 그런 얘기들이 잔뜩 나오거든요. 플라톤의 자연학 출발점은 이 세계는 질서를 가졌다라는 굳건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플라톤이 가지고 있는 이 질서를 가진 세계에 대한 믿음은 좀 독특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그 질서라는 것은 대략적인 질서, 두루뭉술한 그런 어떤 질서인 것 같아요. 근데 플라톤은 우리가 자연에 있는 질서가 그렇게 대략적인 질서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질서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피상적이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플라톤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연이 무질서한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의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피상적인 견해만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연학자가 해야지 될 일은 뭐냐면
단순히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서 진다 정도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각각의 별들의 위치를 확인해보면 그 데이터는 무질서로 가득 차 있지만 사실은 이 무질서하게 보이는 것의 이면에 더 깊은 차원의 질서가 있다라는 것이 플라톤의 믿음이고, 플라톤이 생각하는 천문학자는 더 깊은 차원의 질서를 찾아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경건과 용기와 정의, 분별 이런 것들은 서로 상충하지 않는다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이 세계의 질서는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을 거다. 가장 아름다운 도형이란 게 뭐냐? 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의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동일함의 원과 다름의 원이 세계 영혼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동일함의 원이 이렇게 천구를 돌립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돌려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태양이 하루에 동쪽에서 서서 서쪽에서 지는 것에 해당되는 겁니다. 요 다름의 원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사실 원들이 있고요. 그 중에 하나에 이제 태양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동시에 이것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그 운동의 합은 나선형 운동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나선형 운동을 우리가 지구상에서 관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황도대를 따라서 태양이 뜨는 위치가 조금씩 달라지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교차된 그 동일함의 원과 다름의 원을 세계 영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에서 영혼이란 건 뭐냐면 생명의 원리입니다. 생명의 원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눈에 보이는 이 몸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어떤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 활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 원인을 갖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플라톤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자기 원인을 갖는 운동은 조음에 따른 질서를 갖는 운동이에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그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하는 행동이고요. 식물 같은 게 뿌리를 내리는 것도 그것이 좋기 때문에 식물이 뿌리를 내리는 거고, 세계 영혼에 의해서 이 세계 모든 사물은 조음에 근거한 단일한 질서를 갖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세계 영혼은 가장 아름다운 원으로 만들었는데요. 그다음에 입체가 몸은 입체잖아요. 그러니까 입체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아름다운 입체들을 일단 먼저 만들자. 그게 바로 소위 플라톤 입체라는 정사면체, 정류면체 이런 것들입니다. 그 각각에다가 물, 공기, 흙을 배정을 합니다. 디테일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신이 중요한 건데요. 이 네 가지 입체를 먼저 만들고 사원소를 배당했다는 것, 전 우주에 대해서 통합적인 설명을 플라톤이 추구하고 있었다는 어떤 증거가 된다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플라톤이 했던 거는 어떤 수학적인 아름다운 질서 있는 세계, 그런 것들을 원했던 건데, 문제는 뭐냐면 당대 과학적 데이터가 너무나 부실해서 어떤 수학적인 질서를 찾으려는 노력이 성공한 적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무질서를 해결했지만 새로운 어떤 무질서적인 요소가 발견이 되면 그 질서는 해소된 게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별의별 짓을 다 해서 관찰 데이터들을 얻어낸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관찰 데이터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가 이해하는 플라톤의 생각입니다. 물리학이 더 발달해서 1000년 후, 1000년 후가 되더라도 플라톤이 보기에는 언제까지나 그럴듯한 이야기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원칙적으로. 사실 이것도 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리예요. 경건의 이데아, 정의의 이데아 알려면 결국엔 유한에서부터 무한으로 넘어가야 돼요. 무한에 도달해야지만 완전한 설명이 가능해지는데 원리상 완전한 설명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플라톤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세계는 이데아 세계의 모상이기 때문에 그럴듯한 설명밖에 없다라고 플라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본하고 모상의 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특수합니다. 원본이 하나 있으면 그 모상은 무한정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원본 자체에 우리의 영혼, 인지적인 능력이 접근할 수 없다면 결국엔 모상을 통해서만 그것을 탐구해야지 되는데요. 모상을 통해서 원본을 탐구할 때 이 모상이 무한히 많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사고 실험을 통해서 자꾸 새로운 상황들 속에서는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자꾸 생각해 봐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증수리한 건 바로 이 모상을 통해서 원본에 대해서 탐구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 뭐냐? 티마이오스라는 것은 천문학적 탐구의 결과물을 공부하세요. 그걸 진리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서 외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천문학적 탐구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무질서한 요소의 너머에 있는 더 깊은 차원의 질서를 파악하는 거. 그러니까 그 천문학의 영역, 화음학의 영역,
그 다음에 입체기하학의 영역, 기하학의 영역, 산술의 영역에서 각각의 질서를 파악하고 이것들이 또 서로 어떻게 관계 맺는지를 파악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오늘날식으로 얘기하자면 Theory of Everything 같은 게 되는 거죠. 통합과학, 하나의 아름다운 원리를 통해서 전 우주의 움직임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자, 플라톤의 대화편들이 문화 정전으로 기능할 수 있다면 그것은 플라톤 대화편에 나오는 구체적인 내용들이라기보다 플라톤의 그 정신과 플라톤의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